반갑습니다, 선배님들. 2년 만에 다시 뵙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P 출신, 그리고 이번에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를 출간하게 된 사람을 살리는 메신저 전대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들 금방 전에 영상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의 영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영상을 보셨는 분이든 보시지 않으신 분이든 핵심 단어는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갑자기 병이 사라져버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걸 생각하곤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기적은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바로 일상의 기적이다. 제가 참고로 일기를 매일 적어요. 저는 일기의 정의를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매 순간이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문제가 닥쳤지만 사실 그러한 위험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운전하고 계신 선배님도 계시던데, 운전하면서도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 와중에 이 시간에 이러한 강의를 듣고 독서 모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될까요? 이곳에 참여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상위 0.001%이시고 기적 속에 살고 계시다. 여러분 자체가 이미 기적 덩어리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넘쳐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을 채우고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스스로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네, 이기적인 나가 많은 세상 속에서 이 기적인 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자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저는 처음 선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의 도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첫사랑을 대하는 심정으로 늘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행시를 준비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첫 글자 운을 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4. 자신을 채워가는 법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특별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강의가 아니라 편안히 이야기를 듣는다고 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새롭게 출간하게 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지금 많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책의 첫 장을 딱 펼치면 많은 독자분들이,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책 제목 보고 한번 피식 웃으시고 한번 이렇게 탁 여시면은 저자 소개란이 있잖아요. 그 저자 소개란에 이 문장을 보고 많이 공감이 되시고 감동받으시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은 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건 한 세상을 변화시킨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세상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자 사명문과 비전문을 그대로 에세이스럽게 적어 놓았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밤새 고민을 했어요. 제목을 못 정해가지고. 책도 제목 정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많은 작가들이나 출판 관계자들이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책 제목이 거의 구할이다. 책 내용이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의 삶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제목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1시간 정도 저자 특강을 계속 진행할 것인데요. 앞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선배님들도 2년 전에 저의 저자 특강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들으셨던 분이건 듣지 못하신 분이건 제가 중간중간에 2년 전에 했던 전대진 작가의 그 인생의 역경 스토리는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전혀 새로운 강의를 할 거고 만약에 강의 들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전대진 작가의 풀 스토리 힘들었던 그 인간적인 스토리가 궁금하시다 싶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강의를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P 바인더 네. 사옥에 딱 가면 입구에 이게 걸려있죠. 내가 하는 일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린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린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도 그렇잖아요. 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우리 그 노래 다들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뭐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아시는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에 답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방금 노래는 아는데 그 답가는 잘 몰라요. 바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네, 그렇게 시작해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축복해줬는데 그 사랑을 깨달았는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나도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그런 당신과 같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되어서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 문장으로 바꾸어서 저는 보고 싶어요. 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 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대진이 잘라서 내가 잘라서 성과 내고 내가 잘라서 책 내고 내가 잘라서 베스트셀러 했다. 저는 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있을 수 있는 건 누군가 제 책을 봤기 때문이고 제가 있을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요. 제가 어머니의 수첩을 봤는데 글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글씨가 너무 예뻐서 네, 제가 어머니를 쏙 빼닮았구나. 제 첫 번째 책을 보시면 제 손글씨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한석봉처럼 키우셨습니다. 진짜 불을 꺼놓고 글씨 못 쓰면은 때리고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글씨를 잘 쓸 수 있게 해주신 어머니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몇십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정말 사셨는데 돌이켜보니까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이렇게 탁 차로 제가 어머니랑 출근길이었는데 낙엽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머니가 씁쓸한 감정을 느끼시고 네, 괜히 서글퍼지셨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서글프다고 속상하다고 하시면서 창밖을 탁 보시길래 제가 어머니 손을 탁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룬 게 없어요? 전대진 작가를 만들었는데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주신 게 모든 게 다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라는 씨앗을 뿌리지 않고 저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제가 없지 않겠어요. 앞서 말했던 걸 빌리자면 한 사람이 한 세상이라면 한 나라를 구한 영웅도 영웅 대접을 받는데 한 세상을 키워냈는데 한 세상을 만들어냈는데 박수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냐고. 어머니가 그때 이제 수첩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있었구나. 네가 있었구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초심, 중심, 진심. 그 중에 제일은 초심, 중심, 진심.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중심이 없는 초심과 진심은 결국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한때 우리가 시작할 때는 누구나 뜨겁잖아요.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잖아요. 그런데
내 중심이 견고하지 않고 내 중심이 순수하지 않고 내 중심이 변질되면 결국 그 초심과 진심은 변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 순간 초심과 진심을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중심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강의 시작 전부터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2018년 3월 17일이었습니다. 네? 오프라인 후배님들 뵙지 못해서 참 속상을 해. 이때 제가 첫 책과 양재나비에서 이렇게 만나 뵈었었어요. 이때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베스트 출간 출간 일주일 전부터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고 예스 부분 이탑 10에 딱 거의 근접했어요. 탑 10에 어디들이 있냐면 해외 수출의 신호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 보통 이렇게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결국에 잘 됐다 이걸 말하고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 제가 이렇게 잘났다 뭐 이런 이야기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초반부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선배님들께서 출간되자마자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네, 전작까지 2권이 모두 다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네, 그리고 KBS에도 나오고 제가 적은 이제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네임스토리가 방송에도 나오게 되고 첫 책은 또 역주행을 하게 되어서 또 KBS 그리고 제가 또 극동방송 진행자로 있거든요. 네, 또 커다란 방송국 아트홀에서 20대 청년 최초로 네, 강연을 하게 됐고요. 이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배 타고도 오시고 대전에서 오시고 2시간, 3시간 버스 타고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500명 선착순이어서. 그 무대에 20대 청년 최초로 서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교회 캠프 수련회에서 간증하고 강연하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그리고 강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네, 2019년에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공중파 방송에 제가 출연하는 건데 진짜로 메인급에 출연하게 됐어요. MBC 뉴스데스크에 올해 그 해의 키워드가 공감과 위로였는데 네, 그 키워드의 대표적인 작가로 선정이 되어서 MBC 뉴스데스크에 사회적 몰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그 위로 대표 작가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뉴스 제목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 뉴스에 보시면은 네, 저 다음에 해민 스님이 등장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가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보시면은 쓰면 이루어진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진짜로 마인드맵에 적었어요. 이게 다 거의 90% 이루어졌습니다. 이 현장에 계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2017년도였을 거예요. 2017년도에 네, 단무지 특강에서 제가 모범 사례로 앞에서 강연하게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책을 출간하지도 않았고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씨앗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쭉 이야기 들으시면서 전대진 작가가 어떻게 이 씨앗 같았던 사람이 영이었던 사람이 그래도 지금도 부족하지만 씨앗 같았던 사람에서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방송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영향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제가 독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한 100여 명한테 물었습니다. 전대진 작가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라고 물으니까 모두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선한 영향력. 제 삶을 이끌어가는 단어이자 그리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단어이거든요. 저는 이 시간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영향력은요, 내 목소리 크게 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성과 내고가 아니라,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타심, 한 사람에게 온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영향력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영향력을 한번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씨앗 같았던 사람이 어떻게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됐을까?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3P 바인더를 알고 계시니까 3P 바인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3P 바인더를 알기 전에 저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2년간 삼각김밥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수 삼수를 했었거든요. 카페 한 구석에서 밥값을 아끼려고 하루 10,000원 받으면 네, 삼각김밥 700원짜리 네, 5개 사가지고 그렇게 먹곤 했어요. 그런데 정말 눈물겹게 재수하고 삼수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제 마음에 삶을 향한 소망과 그 뜨거운 열정이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유서를 적게 되고 또다시 결심을 했는데 유서를 적었다 삶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죽으려고 하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또 죽는 게 무섭더라고요. 죽을 용기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에 근데 일단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생기질 않아서 부모님한테는 이제 제가 뭐 심리 상담, 뭐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분야에서 이미 좀 성공하셨는 분들 내가 인터뷰한다고 뻥치고 주변에 제일 유명한 심리 상담센터 가서 상담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이거 부모님한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이 단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마중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잘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펌프를 시동할 때 미리 동체 외부에서 채우는 물. 정말 작은 양의 물이라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마중물. 근데 우리가 마중물이잖아요. 이 마중이라는 단어가 뭐죠? 바로 오는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이랑 이게 결합됐잖아요. 이게 그럼 뭘까? 아, 한 바가지의 물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한 바가지의 물로 인해서 삶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씨앗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앞서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진짜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바로 마중물. 여러분의 마중물은 뭔가요? 저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거는 강연을 한 지 3년 동안 처음으로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의 어쩌면 컴플렉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용기를 내서 말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학력 포기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재수, 삼수 실패하고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니까 1년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강의를 딱 듣고 있는데 이때 CP 바인더 프로를 듣고 코치까지 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 수업을 4천만 원짜리 등록금이 4,500이잖아요. 한 학기에. 이걸 빚내가면서 차비며 책값이며 이걸 4천만 원 종이 쪼가리 한 장 얻으려고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해서더라도 스스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저는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우연히 학력 파괴자라는 책을 알게도 되었고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연아가 고려대를 자랑할 것인가? 고려대가 김연아를 자랑할 것인가? 아, 학교 네임밸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자. 나의 네임밸류가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어버리자. 지금 시대는 방송국의 초대를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이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 시대, 1인 미디어 시대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강규영 대표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학교는
자네가 처음에 20대 초반의 그 나이 때 만약에 자네가 학교를 이렇게 다시 도전하고 하는 걸 했다면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자기만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시대가 올 것이지 더 이상 그 부분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일단 학교 그만했는데 내가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때 한 이제 SNS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이런 글을 보게 됐어요. 오마에 게니치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일본의 유명하신 작가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사는 환경을 바꾸거나 시간을 다르게 쓰거나 가장 무의미한 건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바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환경 속에 저를 밀어 던졌습니다. 네. 제가 이때 당시에 너무 낙심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교회 형이 소그룹을 모임을 하다가 뭐 이상한 수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수첩을 쓰고 있길래 형 그거 뭐예요? 라고 하니까 네, 바인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바인더라고 얘기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찌릿한 거 있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했더니만 이제 그때 당시 강경 대표님의 3P 바인더 뭐 활용법, 시간 관리, 자료 관리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2개. 그거를 보는데 세포가 반응하는 느낌.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내 잠들어 있는 그 세포가 그 열정 세포가 다시 팍 인공호흡 했는 듯한 기분. 네. 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상을 2편을 다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또 운명적이게 이때 당시만 해도 강경 대표님께서 대구까지 이렇게 1년에 한 번 강의 오실 때였거든요. 마침 대구에 온다는 일정이 잡혀 있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재수, 삼수 실패한 나머지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나 이거 한 번만 듣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돈이 없으니까 카드 6개월 할부해가지고 36만짜리 강의를 들었어요. 듣고 예 열심히 하고 있죠. 수료하게 되고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 안에 무슨 패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가르쳐주질 않았는데 강의 중간에 강경 대표님께서 여러분 최고의 대학교는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가 아닙니다. 뭐죠? DID 들이대라고 하시는 겁니다. 들이대라고 말씀하셔서 네 바로 들이댔어요. 쉬는 시간에 대표님 저 진짜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제가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간곡한 표정으로 제가 대표님 앞에 얘기하니까 대표님이 물 마시다가 제 눈빛을 탁 보시더니 탁 컵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일정이 이때가 될 것 같은데 되시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대구에서 서울까지 버스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만나 뵀어요. 보통 1시간 면담해 주시는데 제가 이때 기록 세웠을 겁니다. 4시간 면담했습니다. 대표님하고 점심도 먹고 네, 그게 첫 멘토와의 만남이었고 제 인생이 바뀌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치를 했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시간을 다르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마중물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슬피 코치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 거예요. 제가 2015년 11월 슬피 코치 과정 20기를 딱 가려고 하는데 네, 딱 도착을 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그때는 SRT가 없었어요. 양재동에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양재동에 딱 도착을 했는 양재동에 도착하려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너무 일찍 도착해 버린 겁니다. 한 9시쯤에 출발이었을 거예요. 8시에 출발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당일에 오면 도저히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고 그 전날 오자니 숙소비가 들고 그래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밤 12시잖아요. 그때 버스를 타고 딱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중간중간에 좀 버스 기사님이 시간을 끌어주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서울 도착했을 때 제가 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이렉트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바로 가서 새벽 3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네, 너무 일찍 도착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시 좀 한 30분 정도 또 시간 끌다가 이제 양재동으로 이동했어요. 양재동으로 이동했는데 저는 부푼 꿈을 안고 대구 촌놈이니까 갔어요. 24시간 카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딱 도착했는데 야, 암흑천지더라고요. 눈에 뵈는 게 없고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저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 먼저 빛부터 만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깜깜하게 암흑천지인데 일단 또 부푼 꿈을 안고 갔어요. 양재동 사무실에 딱 가면서 3P 바이너 직원들이라면 대한민국 자기계발의 메카인데 24 하루 전날 강의 준비하시거나 당직 서시는 분이 한 명쯤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갔는데 문이 철컹 잠겨 있는 겁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계세요 한참을 흔들어도 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당신. 네, 장지용 팀장님 웃고 계신데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제가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오겠지 싶어서 서 있었습니다. 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제가 기상청 자료 직접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이날만 영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다 영상이잖아요? 이날만 영하고 제일 추운 날인 거예요. 야 따뜻한 대구에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입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추워 죽겠어가지고 막 세포가 또 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기 멀리서 빛이 탁 보이는 겁니다. 한 건물에서 경비 아저씨가 샷다문을 탁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아저씨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에게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저씨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러거든요. 아저씨 보는 여기 경비실 여기 바로 앞에 건물 안에 좀 앉아서 잠깐만 서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굉장히 아버지 같아 보였어요. 굉장히 인자해 보이셨고 따뜻하게 느껴져서 제가 최대한 불쌍한 표정이면서 아저씨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안 돼요! 빨리 나가세요! 안 돼요! 나가라고. 쟤도 웃으면서 나가서 예, 나갈게요. 네, 웃으면서 쫓겨났어요. 또다시 건물 앞에 서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다리가 얼 것 같은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가서 새벽에 근무 서실 때 그 기분 아실 거예요. 발이 제일 시렵잖아요. 발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딱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기 500m 앞에 편의점 하나가 불이 켜지는 겁니다. 아싸!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네. 이때 당시에 제가 1250원짜리 튀김우동 하나 시키고 2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시간 끌려고 먹고 있는데 아저씨가 좀 이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해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좀만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저 이것도 음식도 시켰고 여기 손님도 없는데 좀만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좀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공간을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한다고 물론 좀 제가 좀 차지는 해요. 공간도 좀 좁긴 했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제가 손님인데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로서 제가 당당하게 따졌어요. 국물까지는 마시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물까지 이렇게 천천히 한 번씩 마시면서 나갔어요. 가는데 여전히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느냐? 양재역 2번 출구로 내려갔습니다. 왜 노숙인들이 추우면 왜 그 지하철로 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려가서 양재역 2번 출구 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갔는데 야, 저 감동받았습니다.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양재역 화장실에는 충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추웠는데 제가 두 가지로 이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첫째, 충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둘째, 비대더라고요. 추워 죽겠는데 비대에 딱 앉았는데 따뜻해가지고
따뜻해서 너무 행복한 지금 행복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변기 모양이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최초로 밝히는데 추워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 네 볼을 이렇게 좀 얼굴 좀 녹였어요.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호텔 같았어요. 과장 1도 안 썼고 그때 저한테는 호텔이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고 제가 눈물이 이렇게 치 흐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태진아 네가 참 인생 바꿔 보려고 참 네가 갸륵하다. 참 네가 영 쓴다. 애쓴다. 멋지다.' 나는 기특한 마음 좀 서글픈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 눈물이 착 흐르는데 네 문득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언젠간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잖아요. Stars can't shine without darkness. 별이 어둠이 없이는 빛날 수가 없잖아요. 아 이 모든 이 눈물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언젠간 지금의 나와 같이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정말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나의 삶의 재료가 될 것이고 나의 스토리가 될 것이다. 이번에 제 책에 그러한 문장을 적었어요. 나를 죽이지 않을 정도의 고통은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만의 스토리가 된다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맹자에서 하늘이 장차 그 한 사람에게 큰 사명,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고난을 준다고 하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 모든 아픔들, 모든 상처들, 모든 역경과 고난들, 고난이라는 이름의 삶의 문제들이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서 몰아닥치잖아요. 하나가 끝난 것 같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덮치고 좀 끝났다 싶으면 산 넘어 산.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고요. 코로나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질병이 전염병이 일어날 거라 예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질병 앞에서 어떻게 그러한 삶이 던져주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통제할 능력은 없지만 통제 능력은 없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지 해석할지에 대한 해석 능력은 나에게 있잖아요. 아, 그런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나 괴롭히고 나 우울증 걸리고 나 괴롭히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키우고 내가 이전에는 도저히 깨닫지 못했고 이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심정을 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파 보지 못했고 제가 배고파 보지 못했고 제가 추웠을 때 기분을 모른다면 제가 인생의 겨울을 보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스토리들이 꼭 저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필연의 과정이더라고요. 그 일이 없었으면은 제가 없고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고민이 삶이 던져준 그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던져준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문제가 문제인 줄 몰랐던 일들을 문제로 자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극복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냈을 때 세상에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선배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더를 만나게 돼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고 한 사람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냉철하고 지혜로운 머리도 필요하고 불같이 뜨거운 가슴도 필요하고 부지런한 손발도 필요하고 이 세 가지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성과가 나고 성공의 길로 가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성과 리포트에 적은 겁니다. 5년 전에. 네, 이렇게 적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 제가 이러한 모든 교육 과정을 듣고 롤 모델을 만나고 그런 교육을 들으면서 제 삶에 이전에 낙심했을 때 '한다고 될까? 해도 될까?' 라는 말이 '하니까 됐다. 하면 된다.'라는 물음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다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성취감이라는 씨앗이 쌓여서 자존감이라는 꽃을 피우더라고요.
나 스스로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주문해오고 자기 암시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일어나서 이부자리 개기. 이거 하나 하는 거 매일 작은 성취를 쌓아나가는 것이 오히려 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바인더를 만나고 독서를 하고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어제 나와는 비교하면 성장한 거잖아요. 아, 나도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바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예, 저는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처럼 갑자기 팍 바뀌었다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심, 무수히 많은 결심을 했지만 여전히 삶이 엄청나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책도 읽고 독서 모임도 가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가 않지? 임계점이 필요합니다.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입니다. 독서 리더 이제 중간 발표가 있어서 제가 대구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사진이 뭐죠? 목장갑이죠.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차비가 없는 거예요. 102원이 있었습니다. 그지도 이런 그지가 없어요. 출금도 안 됩니다. 102원이 있는데 대구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웨이터 알바하고 팁 받아가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독서 리더 하셨는 분도 계시지만 비용이 적진 않잖아요. 웨이터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쓴 게 아니라 개같이 벌어 짐승처럼 비전 준비했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교육비 다 내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떡하긴요. 튼튼한 몸 놔두고 뭐합니까? 네. 12시간, 13시간 동안 택배 상하차 알바하고 그날 바로 밤에 네, 버스 타고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서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진아 네가 참 열심히 한다. 동시에 그래 이 모든 것이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재료가 될 것이고 스토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 이런 스토리들을 잘 모아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줄 어둠이라는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이란 별을 빛나게 만들어줄 장치가 돼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조별 MVP에 또 달성하고 이때 제가 돌아가야 되는 차가 이때 좀 발표가 너무 길어져서 막차가 끊어질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강규영 대표님 댁에서 잤습니다. 잤는데 대표님과 잠시 이렇게 밤에 얘기를 했어요. 이 대화를 나누는데 뭐 하고 지냈는지 또 저의 그 사례 발표를 듣고 대표님께서도 그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저도 어려운 가운데서 또 어려운 친구들 돕고 멘티들 도우는 모습 보면서 대표님께서 제게 차비를 주시더라고요. 금액도 좀 꽤 많이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받아본 사람이 줄 수도 있는 법이니 받으면 돼. 나한테 갚지 말고 언젠간 자네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이렇게 흘려보내게. 아, 그때 자는 방으로 들어와서 울었어요. 소리 죽였어. 울었어요. 웃는 게 아니라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때 일이었습니다. 독서리도 하던 중에 정말 부모님이 안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고 대학교 원서를 내야 하는데 원서비가 없어서 연락이 왔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작가님 저 같은 애도 꿈을 꿀 자격이 있나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속상해서 새벽 3시에 교회 갔어요. 뭘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한참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한테 뭔가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 심정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 해라. 제게 이미 가진 것은 글 쓰는 능력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친구들이 있는 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꿈을 먼저 이루어는 선배가 연락이 와서 네, 재능 기부해 주고 싶다고 해서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야, 세상에 신호를 보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부모님이었거나 학원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이제 꿈 앞에서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 앞에 제가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강연을 다녔단 말이에요. 돈 안 받고. 갔는데 한 번은 부산을 갔는데 밤새 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갔어요. 강의한 동안에는 도파민이 샘솟으니까 피곤한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피로가 몰려오는 겁니다. 부산에서 대구는 금방 갑니다. KTX 딱 탔는데 기절을 했는데 누가 흔들어서 일어났어요. 승무원이 깨워서 일어났는데 대전에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막차야. 야, 이게 차비가 없어요. 또 심지어 딱 뭉하우 탈 차비가 남아서 뭉하우 타고 대구 떨어지니까 또 4시 정도 되는 겁니다. 새벽 4시. 돌아가야 되는데 대구역에 떨어진 겁니다. 집까지 택시비로 10,000원이 넘게 나와요. 택시비로. 막막한데 지하철 뚫리려면 2시간이나 남았고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 기다리는 곳 알죠? 승객들이 이렇게 지하철이나 뭐 기다릴 때, 기차 기다릴 때 앉아있는 대기석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앉아있다가 추워서 잠시 잤어요. 잤는데 눈을 떠봤는데 무슨 사람이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사람이 많나 싶어서 제가 봤는데 제가 노숙자들 틈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어나서 잠시 멍하게 주변을 두리번보니까 제가 노숙자들 틈에서 자고 있길래 웃음이 피식 나오는 겁니다. 언제 이거 한번 겪어보겠나. 언제 한번 노숙자들 틈에서 자보겠나. 웃으면서 탁 일어나서 이제 제가 캐리어를 들고 갔으니까 캐리어를 이렇게 들고 가려고 이렇게 딱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잡는 거 말고 끄는 거. 딱 올렸는데 뚝 빠지는 겁니다. 뚝 빠지. 이건 또 뭔가. 꽂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 부러진 거 들고 손잡이 들고 걸었어요. 2시간, 1시간 반 동안 걸어갔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차비가 없어갖고 그 새벽 시간에 어머니 깨울 수는 없잖아요. 강의하러 간 줄 알았는데 차비 없어서 부모님 깨우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웃으면서 울면서 가는데 달빛이 참 밝더라고요. 달 보면서 눈물이 떠오릅니다. 그래 대진아 참 네가 열심히 산다. 그래 대진아 언젠가 이 모든 이야기가 널 빛나게 만들어줄 저 밤하늘의 달과 같은 너의 스토리가 될 거야. 그리고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선물 주고 희망을 전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웃고 우는데 나 평생 이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용기를 주는 사람 되고 싶은데 내가 한 번 주고 나니까 내 차비도 없는 이 인생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정말 선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줘도 마르지 않는 처음엔 마중물로 시작했지만 그 마중물로 인해서 정말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덕 마스터님이 저한테 네, 최근에 이 책 제목도 있죠.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정말 나는 나를 보면은 부족한 투성이고 정말 잘하는 것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용수인데 이분이 저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라도 대진 선배 같은 사람은 반드시 잘 돼야 해. 아니 선배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주는데 이분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말을 하시나 처음에 싶었어요. 나의 도대체 뭘 보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나. 난 뭐 내가 이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없고 얼마나 강의하시면서 대단한 분 많이 만나실 텐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거라고는 그냥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중심 하나밖에 없는데 이분은 나의 뭘 보고 이렇게 내 가능성을 봐주시나. 이 한마디가 저라는 사람을 또 그 자존감을 이끌어주는 마중물이 되더라고요. 3권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 권이 더 있었지만 이때 추천해 주신 책이 한 권, 네, 총 3권이었어요. 한 권 더 하자면 네, 첫 번째, 9번째 지능,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어 생산법, 부의 추월 차선, 그리고 나아가 최근에 트라이브즈라고 세스 고딘의 네. 이 4가지 책들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담긴 책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 책들을 파고 파니까 약점이 보완되면서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1000명의 고민을 매년마다 들어줬어요. 5년 동안. 1000명의 고민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저의 그 상처와 아픔들이 다 자산이 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고민을 날밤 새다 보니까 건강을 잃는 겁니다. 제가 2018년도에 링게를 12방을 맞았어요. 매일 밤새고 2-3시간밖에 안 자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문제가 있다. 이게 성바임에서 그 문구가 생각나는 겁니다. 슈퍼맨이 될 수 없다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이게 비단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에세이 작가라서 타인의 삶에 위로가 되고 공감을 주고 그런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도 이게 꼭 필요하겠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때 대표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현실적인 조언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선한 영향 끼치는 건 좋은데 대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가 선한 영향 끼치는 건 좋은데 나는 자네가 일단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네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시에 자네가 돈을 잘 벌어야 돼. 그것도 많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표님 너무 돈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추천해 주셨던 책이 당시에는 메신저가 되라지만 개정판으로 현재 백만장자 메신저 그리고 타이탄의 도구들 이 책들을 추천해 주시면서 그 책들을 본격적하는 과정에서 또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노베이스, 제로 상태이신 분들 있잖아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그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보통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인터뷰할 때 저는 흙수저예요. 평범했어요. 했는데 우리들이 보면 안 평범하잖아요. 누가 봐도 평범한 거. 뭐죠? 학력 안 되고 스펙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노베이스잖아요. 제가 노베이스입니다. 진짜 노베이스. 흑수저. 일단 그런 분이라면 저는 제가 했던 거는 바로 1번. 사람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사람을 모으든지 아니면 모인 곳에 가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내 삶의 추월 차선. 부가 아니라 내 삶의 꿈의 추월 차선, 비전의 추월 차선 타기 위해서 정말 꿈 앞에 한 발 더 다가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을 모으든지 사람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람을 처음에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인 곳에 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죠. 저도 처음에 모인 곳에 갔잖아요. 그리고 책들 통해서 제가 뽑아내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무료 컨텐츠는 큰 무리를 매료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처음에는 일단 양이다. 압도적인 양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 들었는데 이거를 저한테 접목시키니까 일단은 팔로워 양 자체를 늘려야 되겠다. 일단은 양 자체를 늘리자. 글 쓰는 양 자체를 늘리고. 그러니까 팔로워가 급증해버리고 지금은 대략 한 20만 정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방문자, 글이 노출되는 게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400만 정도 됩니다. 네, 부산 인구가 부산 인구 이상이 본다는 말이죠. 그 다음은 질이더라고요. 10만 팔로워보다 20만 팔로워보다 강력한 1000명의 팬을 확보하라. 성공하는 메신저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잘 보니까 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중물이 있었고요. 그 마중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개발 도전하는 가운데서 임계점이 있어요. 물이 100도씨에 끓는 것처럼.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 임계점이 필요했고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서 상위 1%가 되는 거는 무척 어렵지만 상위 20%가 되는 건 쉽잖아요. 이게 타이탄의 도구에 나오더라고요. 아,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이 있고 B라는 일이 있고 C라는 일이 있어. A, B, C를 융합한 캐릭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책을 내는 작가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책을 쓰고 강의하시는 분도 요즘 또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요 직업하는 분이 많나요? 거의 없죠. 핑크 펭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또 저는 비행기도 많이 안 타는데 승무원을 꿈꾸는 예비 승무원들한테 제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부모님 없는 친구들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예비 승무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자, 그리고 저는 또 방송을 진행합니다. 세상에 없는 캐릭터가 된 거예요. 핑크 펭귄이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제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융합했고 연결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없는 캐릭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섯 번째, 이타심이더라고요. 이 다섯 가지가 성공하는 메신저들의 특징이었는데 저도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계속 채워나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작가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까? 한 단어로 말하자면 승병선승 이후 구전이라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던 이제 출전했던 리스트를 쫙 보시면은 23번 중에서 2번 정도만 2번이 부산포해전과 명량해전 제외하고 거의 아군의 수가 적군의 수가 많거나 기습했거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싸웠는 거예요. 명량과 부산포해전을 제외하고요.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길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것이죠. 임전하여 전쟁에 임해서 뒤를 보이지 않는 것과 앞뒤 가리지 않고 만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아라. 계산된 위험에 도전하라는 이 문장이 와닿았어요. 저에게 접목하자면 자, 책을 내려고 책쓰기 강의 들으신 분도 많고요. 책을 내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낸 책을 누가 보느냐 이거죠. 저는 책을 내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고요. 책 내기 전에 언젠간 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사람을 모았다 했잖아요. 내가 책 내고 나서 나 책 냈어요라고 네, 연락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알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책 냈다고 명함 돌리듯이 책 나 사달라는 거잖아요. 딱 깨놓고. 그게 아니라 평소에 한 사람을 한 세상으로 대하고 평소에 그 사람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했더라면 먼저 막 도와주더라고요. 책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고 그런 독자들과 그런 팬들이 형성돼 있고 또 많은 선배님들과 제가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우리 제덕마스터님 뿐만 아니라 3P에 계신 모든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또 제 저자 특강을 이미 들으셨던 선배님들 많은 분들께서 제 과정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 진심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응원해 주는 겁니다. 10만의 팔로워보다도 진정으로 나를 응원해 주는 1000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책이 진짜 출간되자마자 순위에 확 올라가 버리고 제가 물론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수고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말하지만 전대진이 성과 냈다가 초점이 아닙니다. 제가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100만 장자가 되고 싶다면 100만 명에게 유익을 끼쳐라고 하잖아요. 부의 추월 차선에 보니까 사람을 모으는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저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에세이 작가로서 이걸 한번 접근해 봤어요. 이 9가지 중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그렇다고 발명을 할 수도 없고 뭐 교육을 만들자니 아직 많이 부족하고 내 글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전설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줄 수 있겠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꿈과 희망을 고취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출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지 한번 돌아보고 분석해보니까 이 세 가지였어요. 할 수 있게 만들었고 하기 쉽게 만들었고 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묵지, 형식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암묵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형식지, 매뉴얼로 만들고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만들면 형식지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저에게 대입해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영감들은 안 묵지고 내 이 생각들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형식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장소가 어딘가? 플랫폼이더라고요. SNS라는 플랫폼이 있었고 모두에게 그곳에 도화지가 주어져 있어요. 각자의 피드라는 이름으로. 그곳에다가 컨텐츠를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기 쉽게. 제 글을 보셨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중심이기 때문에 이미지 중심이라서 사진 한 장에 모든 걸 담아야 돼요. 이것이 슬리피 바인드에서는 말하죠.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텍스트의 기억 효과의 100배다. 저 그 말 한마디가 여기 딱 꽂혔어. 디지로그. 그래서 한눈에 한 장에 보이게 만들자. 자기계발 강의 들었는데 에세이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게 만들자. 이게 뭡니까? 경험을 건드리고 공감을 건드린다든지 필요와 감정. 앞서 말씀드린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겪은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이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셈인 겁니다. 고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은 컨텐츠가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이고 글의 재료가 마를 날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글감이라고 하죠. 예비 작가분들이 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뭘 적을 게 없다고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고민해서 그렇습니다. 책은 책상에서 적는 것 같지만 저는 80% 90%는 세상에서 쓰는 거라 생각해요. 삶의 무대에서. 한 사람한테 온 신경을 집중해서 고민을 들어주든지 대화를 나누면 컨텐츠가 적어도 전 3개가 나옵니다. 어머니와 대화에도 이번에 출간한 책을 보시더라도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나온 말이 정말 많아요. 무심코 지나치는 그 말들. 어마어마한 성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삶 속에서 있었던 지극히 작은 그 일 하나에서 느꼈던 깨달음과 감동 혹은 내가 했던 후회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공감을 건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인더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고민을 제가 한번 고민을 받습니다 하면은 수백 명이 댓글을 달거든요. 얼마 전에도 하니까 네 수백 명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인더로 한번 책처럼 저는 이걸 읽어봅니다. 글이 안 써질 때 사람들 고민을 쫙 읽어봐요. 네, 그러니까 글이 안 써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겪어서 내가 얼마나 만만해봤으면 이럴 수 있을까. 이 글을 적고 조회수가 300만이 된 겁니다. 좋아요가 12만이 되고 댓글만 10,000개가 넘어가 버리고 제가 좋은 컨텐츠 만들어야지 라고 했나요? 아니요.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고민을 온 마음을 다해서 다 들어주고 동시에 뜨거운 열정과 동시에 뭐가 있었죠? 네, 프로세스. 훈련했는 프로세스 바인더로 만들고 고민을 바인더로 분류해서 정리하니까 이게 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책 제목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네임 스토리. 제가 이름에다가 이제 글을 적는 게 있습니다. 받아보시는 분도 있고 안 받아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고민을 받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작가님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로 해줄 수 없을까요? 저한테 하는 메시지로. 그때 제가 이름에다가 한번 담아줘보자. 이름에다가 담으면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제가 영감을 받았는 곳이 제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찜닭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찜닭 매장에 이렇게 카운터 딱 있는데 오후 3, 4시가 되니까 아기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와서 애를 보고 있는데 한 숟가락 먹으려고 하면 애가 울고 한 숟가락 먹으려고 하면 애가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 키울 때 참 힘드셨겠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이름을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누구누구 엄마로 불리니까. 이름에다가 글을 적어주자. 그래서 이름에다가 제가 넌지시 그분 이제 애 이름 물어봤다가 어머니 이름 물어봐서 이름에다가 글을 적어줬어. 이런 식으로요. 수연이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줬어요. 적어주고 예쁜 이미지에다가 한 장에 보이게 만들고 이것을 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무료로 뿌렸어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무료 콘텐츠는 수많은 무리를 매료시킨다고. 100만 명의 공유와 나눔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뭐가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이타심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프로세스를 개발해 나가면서
훈련해 나가면서 접목해 나갔던 거예요. 책을 읽고 끝낸 것이 아니라 강의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내 분야의 작은 것부터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도 있어요. 어머니가 시암 이제 암 걸리셨는데 암 투병 중이신데 딸을 위해서 작가님 제가 딸을 위해서 이 글을 보면서 딸이 엄마를 생각할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있어서 삶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선물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묘비로 만들기도 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냥 힘이 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스타들 팬분들 그리고 스타도 주문하시고 네, 한 가수의 정말 제일 유명한 가수 한 분, 아이돌 가수 한 분 걸 만들어주니까 일본어, 영어, 중국어, 아랍어, 태국어 뭐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돼서 나가버리고 수만이 뭡니까? 억 단위의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그 연예인 한 분이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니까 30만 명이 넘게 좋아요를 누르시고 돈은 돈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방송에도 나오게 되고요.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까이 가는 거더라고요. 기회는 늘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기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져 있다. 내가 발견하는 눈이 떠야 되고 내가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좋은 날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좋은 나가 삶을 살 뿐이다. 꿈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작가님, 제가 하는 일이 가슴이 뛰질 않아요. 가슴이 뛰질 않아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까지 가슴 뛰는 일을 찾으실 겁니까? 계속 가슴 뛰면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뛰어요. 그러면 열심히 뛰면 가슴은 따라서 뛰어요. 100m 전력 질주 한번 하고 와보세요. 가슴 뛰나 안 뛰나. 열심히 달리면 가슴은 따라서 뛰어요. 가슴 뛰는 삶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뛰는 사람이 삶을 살 뿐이더라고요. 인생을 바꾸어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바로 저는 이제 잠언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사람마다 모든 사람 평범한 다수의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야 되고요. 동시에 성공한 소수의 사람. 근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네,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네임스토리 아까 말씀드렸던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적혀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재능 기부로 만든 걸 수백 명에게 하루에도 뿌려버립니다. 아낌없이 줘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은 제가 롤모델이라 생각하고 멘토라 생각하고 인터뷰를 요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기회가 생겨요. 나 스스로 성과 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도 하늘이 돕는데 타인을 돕는 자를 하늘이 도우지 않을 리가 없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만 타인을 돕는 자는 반드시 돕습니다. 타인을 축복하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겁니다. 요즘은 에세이가 대세죠. 교보문고 예스24 그런 출간 관련되는 뉴스를 보시면 현재 에세이가 대세라고 합니다.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위로와 공감이었고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고 안부해주는 거. 이거 누가 싫어합니까? 그리고 동시에 조언과 대안. 이번에 책을 출간하면서 에세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자기계발적인 메시지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도 파레토의 법칙, 80대 20 위로해주고 공감의 메시지 이것만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러니까 너무 나약해져. 그래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대안과 독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넣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물. 관심이 필요하고요. 관찰이 필요하고 관점.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진심과 정성이 합해지니까 진정성이 되고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네임스토리를 그런 식으로 제가 선물하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시고 두 대상이 있다고 했죠.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고요. 동시에 거인들에게도 선물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 분이 간증이 오셨어요. 연어로만이라고 이제 네, 연어 이제 프랜차이즈입니다. 연매출 200억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진짜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서도 본인도 풍성하게 살면서도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 선한 부자. 제 인생의 목표가 90% 남주고 10%로 살아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제 삶의 목표거든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분이 간증을 오셔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그렸어요. 녹음해서 집에서 들으면서 마인드맵으로 그렸어요. 언젠간 이분 만나면은 내가 이거 보여주면서 보여드릴 것이다. 그리고 바인더로 만들었어. 그리고 이분이 나오는 뉴스 기사 다 스크랩했어요. 바인더로 만들어서. 질문 만약에 만난다면 사람 기회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바인더로 쫙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토요일에 집에서 그날 쉬고 있는데 잠시 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갔습니다. 가방 울러매고. 갔는데 문을 탁 슬며시 열어보는데 네, 이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질문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딱 질문하려고 만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딱 왔는 거예요. 질문해라고 했는데 제가 옆에 계신 분이 약간 좀 네, 버벅거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표님 잠시만요 하면서 제 가방에서 바인더를 꺼냈어요. 늘 들고 다녔으니까 네, 늘 들고 다닌 걸 꺼내면서 저 대표 제가 궁금한 거 이거 제가 질문을 미리 적어놨는데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분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당신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당신한테 될 수밖에 없다. 대진 청년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만났어요.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3주 만에 만났더라고요. 제가 이걸 평소에 안 가지고 다녔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는 차 안에서 알았어요. 목사님 저 왜 부르셨어요? 라고 하니까 시호철 대표님 온다는 거예요. 기회는 늘 있습니다. 준비는 내가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0 곱하기 1억은 0입니다. 1 곱하기 1억은 1억이죠. 0, 1.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0이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잡지를 못해. 그런데 내가 최선의 1을 다하잖아요. 1억은 하늘이 할 일이에요. 삶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기회가 널려 있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과값은 0이죠. 하지만 내가 최선의 1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강의 마치면 우리 선배님 그 기회라는 영상 꼭 한번 틀어주시고요. 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준비, 그 마중물 씨앗을 뿌리는 그 과정이 삶이 던져준 그 타이밍과 맞아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도 전대진 작가와 같이 나도 행복하고 타인의 삶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